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외신의 조롱거리가 된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보금자리인 쉼터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사업이나 행사 명칭의 외국어 사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도내 저녁이 20도 미만의 구름 많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전북 완주의 한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교사가 아이들을 상습 학대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완주 한 유치원에 학부모 20여 명이 몰려가 CCTV를 확인하고 교사 이모 씨가 아이들을 수개월간 때리거나 괴롭혔다며 이 씨의 해임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유치원 CCTV를 확보하고 이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전북 혁신도시를 악취나는 시골로 폄하해 큰 논란이 됐는데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초기부터 불거진 악취 민원은 전북 혁신도시의 해묵은 골칫거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년째 해결될 조짐이 없는 악취 문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밥 먹을 때니까 창문도 못 열고 냄새 나니까. 보통 스며질 때가 5시에서 6시. 자고 있으면 새벽에 깰 정도로 냄새가 와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자꾸 넣는데 넣어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올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 탓에 악취 민원이 지난해보다 9배나 늘었습니다. 혁신도시 악취는 인근에 자리한 축산단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등 국내외 언론이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흔드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뭐 썩은 냄새라고 할까 막. 뭐 냄새 때문에 못 산다고 다 갔다는 소리도 있고 막. 결국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악취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들, 삶의 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익산 왕궁축산단지처럼 축사를 줄이거나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방지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정착과 제3금융도시 조성 등 혁신도시 확장기로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국체전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오는 12일 익산에서 열리는 체전 개막식 참석이 불투명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할 전망입니다. 또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 선수단이나 시범단 참여도 추진됐지만 지금껏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체전 개막에 맞춰 지방도 익산 교차로에서 금마 구간이 임시 개통됩니다. 지방도 익산 교차로에서 금마까지 4.2km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됐으며 오늘부터 전 구간이 임시 개통됩니다. 또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익산 시내 주요 도로 94km가 재포장됐고 대회 기간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도울 예정입니다. 지역 청소년 쉼터는 길 잃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죠.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데 익산의 경우 문 닫은 지 2달이 넘었지만 행정기관조차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 남중동의 일시 청소년 쉼터가 지난 7월 말 급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연간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온 교회 소속의 사단법인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지도 감독기관인 익산시에 운영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청소년들은 거리를 헤매거나 PC방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기에서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PC방에 들어갔다가 돈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어디 차 밑에서 자기도 하고. 쉼터에서 청소년들을 돌봐왔던 10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 교사들의 가출 청소년 보호 그리고 청소년들의 가출 예방 교육과 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어울리다 보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익산 일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인원은 354명으로 1년 전 217명에 비해 63%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30% 정도만 관련 기관의 보호를 받고 나머지 70%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익산시는 청소년 쉼터가 폐쇄된 지 2달이 넘도록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치라고는 볼 수 없죠. 개인 신고 시설에 개인한테 누구한테 뭐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전국의 가출 청소년 쉼터는 119곳,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2,000명이 채 안 돼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가든시티와 핸드메이드시티, 무슨 의미인지 와닿으십니까? 모두 한국의 문화수도라고 자칭하는 전주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요. 외국어 사용이 일상화된 행정기관들의 실태를 이경희 기자가 고발합니다. 민선 7기 전주시의 첫 결제 사업인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도심숲 조성에 나선 겁니다. 사업 이름은 가든시티 전주입니다. 수공예 도시를 표방하며 지난해 대대적인 행사를 한 전주시의 핸드메이드시티 역시 시민들에겐 알쏭달쏭한 이름들입니다. 핸드 손이니까 뭐 손으로 뭐 하는 행사다 이런 정도만 알지 뭐 그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도 굳이 영어를 사용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현실입니다. 다른 시군이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야생 먹을거리로 아이들에겐 이색적인 재미와 어른들에겐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완주 와일드푸드 페스티벌도 모두 영어입니다. 최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수군에 세워진 기관 이름은 어감도 썩 좋지 않은 잡센터입니다. 에코시티, 리사이클링타운, 로컬푸드 등 우리 일상에 파고든 외래어부터 각종 공문서에서도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벤처단지 등 관공서가 앞장서서 외국어 사용에 나선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정책이나 행사 명칭뿐 아니라 테크노파크 등 기관명조차도 시민들에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을 이끌어야 할, 보호해야 할 그런 국가적인 책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정체불명 언어를 나무라기 전에 어른들과 행정, 방송의 언어 사용은 적절한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가 강력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 1만 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3년간 287건으로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도 전북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혜영 의원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2014년 56명에서 올해 601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외국인 유학생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잼버리를 홍보하는 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까지 28억 원을 투자해 잼버리 부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안 하서면 국공유지 12,000제곱미터에 조성되는 경관쉼터에는 전망데크와 주차장, 조형물 등이 설치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벤처 투자 분야의 지역 불균형은 극도로 심각합니다. 타 시도와 달리 도내 기업에는 전체 1%의 자금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기존 실내 장식과 달리 습도 조절과 모기 퇴치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전주의 한 벤처기업. 지난 2015년 창업해 2년 만에 벤처 투자를 유치했는데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투자 책임자가 내려오지 않을 뿐더러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 아닌 조언도 받았습니다. 지방 소재라 기회도 적고 투자역들이 많아도 실제 그 담당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오시질 않아요. 국회 조배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지방에서 투자를 받기 어렵다 보니 도내에서 지난해 벤처 투자를 받은 곳은 고작 5군데. 지난 5년을 통틀어도 35군데에 586억 원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투자된 7조 4천억 원의 0.8%에 그쳤습니다. 수도권의 무수한 펀드와 달리 지방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거의 없고 제약도 까다로워 소외를 받는 것입니다. 상업투자사가 전국 1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북 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엔젤 투자자가 1.8%밖에 없어서 지방에서 창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도내에 등록된 벤처기업의 수도 700여 개로 전국 최하위 수준. 5년 동안의 벤처기업 고용 증가는 126명으로 전국적인 증가 인원의 0.4%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한복문화축제가 전주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복진흥센터는 오는 15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제1회 한복문화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합니다. 행사 기간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복 패션쇼와 궁중의상 전시, 삼배짜기 시연 등이 펼쳐집니다. 농협이 보유한 농업용 무인 헬기의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36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무인 헬기 200대가 운영 중이며 처음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65대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선이나 나무 등에 부딪히는 조종 미숙이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재민을 수용하는 임시 주거시설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도내 501개 임시 주거시설 가운데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은 절반 정도인 251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가 136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81곳인 경로당이었습니다. 남원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라돈 공포가 확산되자 순창구는 라돈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도통동 주민센터 옆 어린이공원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도서관은 아동과 유아, 그리고 청소년 자료실과 장난감 대여실,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돼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해서 일정 기간 사전 운영을 마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관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개방형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순창군이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라돈 측정기 11대를 각 읍면에 한 대씩 비치하고 대여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하루 사용료 1,000원을 받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148 베크렐 이하, 신축 공동주택은 200 베크렐 이하입니다. 완주군 책박물관은 유럽 미술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미술 세계를 가까이 볼 수 있는 판화전 빛과 생명을 무료로 개최합니다. 내년 3월까지 열리는 판화전은 클림트의 동파나 석점과 석판화 14점을 중심으로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의 동파나와 석판화도 전시되며 20세기 초 서양의 동파나와 석판화 기법을 통해 우리 인쇄 문화의 흐름도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군산 사랑상품권이 추가 발행됩니다. 군산시는 군산 사랑상품권이 이달 안에 당초 약정한 310억 원어치가 모두 판매될 것으로 보고 연내 350억 규모를 더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사랑상품권은 지난달 3일 발매를 시작한 뒤
한 달여 만에 지역 화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내 로스쿨 입학 경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 모집 현황에 따르면 원광대학교는 60명 선발에 500여 명이 몰려 약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대 역시 80명 모집에 6.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국 평균 5.1대 1보다 높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예총 산하 10개 지회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만날 수 있는 전라예술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익산 대산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러시아 국립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아버지 합창단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포크 가수 김은영 콘서트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주제로 오늘 우진 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전국체전 기념 방방곡곡 문화감동 특별 콘서트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길 바라는 선생님들의 큰 잔치인 2018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이 이번 주 토요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립니다. 군산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오늘 지영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책 나눔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익산시민대학 제11 강좌가 오늘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부안군 개화면은 오는 13일과 14일 개화 간척지 전망대 일대에서 개화 유채쌀 축제를 개최합니다.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은 토요 숲놀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늘부터 사흘간 선착순 모집합니다. (10월 10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20도 미만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7도, 완주 18도, 동북권은 무주 15도, 진안 14도, 서해안권은 군산 17도, 부안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먼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